의원 예비 후보 박창식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오늘 아침 제천 시내를 새벽 6시에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 우리 제천 단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사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천 단양에서 공부한 것보다 그동안에 느꼈던 이런 부분 또 제가 유년 시절에 살아왔던 그리고 또 문화 관광 예술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의 소상하게 질문도 받고 그동안에 박창식이 누군가 저 사람이 왜 이 시점에 나타났나 이런 부분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신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우리 제천 단양 시민 국민 여러분께 왜 출마를 했는지 출마의 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천 단양 성북구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에 불어오는 이 들녘의 새로운 봄바람이 미래통합당은 물론 제천 단양의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수년 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기뻐해 주셨던 분들도 고향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을 선임받았을 때 가장 가슴이 떨렸던 것은 결국 제천 단양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시민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가장 가슴 설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제가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일해주신 분들도 역시 고향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고향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고 역시 저도 전국 방방곡곡 세계 명소를 찾아다니면서도 이런 곳이 우리 제천 단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항상 제 직업과 연관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던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든든한 버팀목이 이제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유년시를 보낸 그곳이 이 제천 단양이었습니다. 그 제천 단양의 힘이 보잘것없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를 중앙무대에 보내서 또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천 단양에 그동안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리고 전국 관광국을 다니면서 벤치마켓을 해서 제천 단양에 꼭 뭔가 이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겠다 이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년시를 보내고 나를 키워준 이 고향 이 몫이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모습을 고향에 내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금 저한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안고 작지만 강한 도시, 작지만 큰 꿈을 우리 제천 단양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고향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보통 출마의 변을 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하겠다 그런 공약들이 남발하지만 저도 아마 그런 공약 중에 남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신은 이 제천 단양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까? 행복한 도시, 여러 가지 장애인,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이거 저 혼자 절대 못 살립니다.
우리 제천시 시민 그리고 단양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공약을 내서 어디 길을 닦겠다, 아니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저 혼자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 보여줘서 시민들이 역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이렇게 접목을 해야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받을 때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지, 국회의원 혼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절대 아시겠지만 예산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만 갖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 큰 기업에서 우리가 제천단양의 작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역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제천단양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뭐가 있는지를 아마 제가 보도자료를 위해서 뭐 상세하진 않지만 나열을 한 거를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방송 무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청춘을 25년 동안 방송에 몸을 담았습니다. 방송에서 드라마를 줄곧 해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관광 지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제천단양도 있지만 강원도의 정동진은 모래시계를 통해서 정동진이 아마 없어지는 역사를 다시 부활시켜서 전국의 가장 소규모 역으로서는 인구가 마냥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아마 1등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전라도의 완도 해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제주도의 여행객을 시간을 바꾸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역시 그쪽에서 드라마 촬영. 그 외에 광주, 제주, 경주, 제천단양은 제가 대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청풍에서 찍은 적이 있고, 그리고 단양에서 태왕사신기, 모래시계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제천 인근 이런 쪽에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있다 보니까 방송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 동료들이 PD이기 때문에 또 뭐 제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천단양이 산수가 좋고 그들이 와서 일을 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서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제천단양 국민 시민 여러분들은 대중문화인들, 특히 방송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낯설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역경제에 어려운 게 뭐냐? 인프라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일본 관광객이 오고 주요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제천단양이 종착역이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간역이 돼 있는 거죠.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박창식이라는 후보가, 예비 후보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또한 제천 시민 여러분과 단양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에게 고향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은 꿈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꿈, 대한민국에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제천단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제천단양에, 물론 내가 제천단양 국회의원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애정을 갖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년 시절에 내 고향이 굉장히 오지였고 힘든 곳이었지만 객지에 나가서 너 고향이 어디냐? 사실 너무 촌이라서 내 고향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게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천단양만큼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이 천의 자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행복한 땅이고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다면 중앙정부와 정당, 국회 등 중앙부대의 네트워크, 인적 자원, 인프라를 100% 활용해서 또 글로벌 시장의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을 활용해서 그 드라마를 만들어 한류의 원조를 만들기도 했고 한류 배우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배우를 통해서 우리 제천단양의
배우들이 와서 드라마를 찍고 촬영을 하고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에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은 관광객도 그만큼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천단양이 대한민국의 천지개벽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죠. 천지개벽, 지각변동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제천단양입니다. 그것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최근에 어제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혼자 받고 싶었겠고 우리 상대 쪽도 혼자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게 이 기회에 어떤 후보가 됐든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아마 제천단양 시민, 국민 여러분은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완전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랑 마찬가지지만 공천의 잡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전략 공천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내 상대당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해서 선택된 자가 오히려 한꺼번에 모든 경선했을 때는 한 축으로 갑니다. 대우를 갖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고 우리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봅니다. 전략을 했을 때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전략을 받아도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집토끼라 소위 말하는 집토끼가 집을 지키지 않고 투표할 때 선거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천단양에 서로 선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작년 여름만 해도 이쪽에 엄태영 후보 혼자가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우리 당에서 둘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미래통합당에 있는 당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상대당에서도 저쪽이 뭔가 축제 분위기구나, 저쪽은 뭔가 혼자 가는구나, 너무 자신만만하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의 어른 인적 자원이 있는 게 서로 결합이 돼서 큰 시너지를 파이를 키우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후보가 되든 상대 누가 되든 저쪽 당하고 경쟁했을 때 월등히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당을 위해서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문화관광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심을 다해 면접에 임하였고 우리 후보와 나란히 3명이 앉아서 면접관들의 질문을 똑같이 충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또 개인에 대한 어떤 소신도 피력을 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후보들끼리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경우가 면접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단양에는 그런 게 없이 무사히 30분 안에 3명이 면접을 끝냈습니다.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역시 우리 제천단양에 참 인물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헐뜯지 않고 아주 자유스럽게 평화롭게 서로 믿음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경선이 어떻게 되든 경선에 불복을 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누가 후보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 방식, 예를 들면 제가 자유문화연대라는 것을 우리 중앙홍보위원장으로서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의뢰하는 거지만 대중문화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 좌파 세력으로 꽝꽝 뭉친 방송사 세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뒤에서 숨어있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수의 대중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오히려 서울, 대구, 부산, 물론 제천단양 분명히 저를 중심으로 내려올 겁니다.
제가 후보가 되든 우리 상대가 되든 역시 저는 그분들을 와서 제천단양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국회 배지를 만들어서 여의도에다가 제가 선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께서도 저와 같은 뜻을 꼭 모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천단양은 역동성이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나마 그래도 이 제천단양이 굉장히 뭔가 소풍 다니고 이 수학여행도 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근자에 보면 지역 경제가 무너져서 그런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내를 가봐도 특히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청정 지역이어서 아직 제천단양에는 우리 시민들의 힘, 국민들의 힘으로 의해서 아직 그런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변화된 제천단양 어떤 변화가 있을까? 후보들이 나오면 각자 어떤 개혁 변화를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명품 도시를 만들어서 문전성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한류 관광 1번지로 돼서 사실 이런 모습을 제가 여기서 공약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 몇몇 지방에서 실험을 해봤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촬영했고 드라마 한 편이 한 나라를 움직이고 드라마 한 편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드라마 한 편이 얼만큼 위대하고 예능 프로 한 편이 얼만큼 위대하다는 것은 아마 20년 정도 돼서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그건 광대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되겠어?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요즘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드라마,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우리가 그 BTX도 지금 제천 와서 활주로에서 촬영했지 않습니까? 그 BTX가 촬영한 그 활주로를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와서 촬영한 공간만 내주고 그 뒤에 후속타가 후폭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제천시와 단양군의 문화관광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중앙에서 무대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유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냥 닭쫓은 게 지금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천 시민과 단양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앞장서면 결국 그 목소리가 커지면 중앙정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각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문화예술 관광 1번지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지만 충분히 만들어서 관광 1번지로 만들고 또 이쪽에서 1박, 2박, 3박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경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여기는 큰 공장도 없고 평야도 없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머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이 관광 천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이제 맞대고 한번 만들어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우리 고향에 불어올 수 있는 힘을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박창식 후보가 활력 넘치고 힘찬 제천단양 그리고 명품 문화관광도시 꼭 천지개벽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헛된 공약이 안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좀 메모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
전문을 말씀드린 내용 중 또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저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제가 답변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좀 쉬운 질문들 이런 거 해주셔야지. 어려운 질문하면 제천 예산이 얼마고 뭐 저 수산면에 뭐돈 농로 개선 이런 거 그런 건 아직 제가 모르니까 좀 네. 네네. 네, 정미대와 정정입니다. 지난 그 17대 때 열린우리당 그 서재관 당시 네. 그 의원님이 3개월 전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그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열풍 속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창식 전 의원님께서는 그보다 더 짧은 2개월 전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와의 그 친분과 중앙당 홍보위원장으로서의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좀 증거가 지역에 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이제 늦게 출마를 한 거는 사실 그 후보 등록은 동일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했어요. 후보 등록을 했고 후보 등록 전에는 뭐 이쪽에 국회의원 할 생각이 있으면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얼굴을 비춰야지 그것도 비치지 않고 지금 와서 뜬금없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제천 단양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 제가 오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당사자입니다. 의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리는 제가 많이 빠진 경우도 있어요. 어디 큰 행사에 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그 제천시장님 뭐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갈까 말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 입장을 다른 분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와야지 속은 있었지만 그걸 표현을 못 하거든요. 왜? 같은 당이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당협위원장이 있었지만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전 의원으로서 또 같이 막 다니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도 이쪽에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뭐야? 당신이 욕심이 있으면 그거 물리치고 와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한 2달 정도 있지만 아까 저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물론 뭐 제가 지금 거리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종로 캠프도 일부 제가 좀 참석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종로 광화문의 사무실 같은 일을 여러 부분 제가 그 18대 때 대통령 후보에 제가 이제 미디어 본부장을 하고 선거 유세 본부장을 하면서 전국을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미디어 본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 때 제가 지금 거리에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도 역시 이제 우리 당에서 저를 그리고 우리 당에서 미디어 쪽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역 의원 중에 현역 이제 하는 분이 이제 아시겠죠? 민경욱이라는 그 청와대 대변하던 친구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제 프로듀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찾는 사람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여기가 계속 추이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주고 광화문에 집회를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 이런 방식도 해보고 이런 방식도 해보고 그 대중문화인들 와서 노래도 불러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었고 여기도 지금 의원들 와 계시지만 제천 단양에 계시는 버스로 한 4-5시 오시면 제가 경복궁 주차장에 가서 인사드리고 차에 올라가서 다 인사드리고 또 제천 단양에서 후보 올라오시면은 다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 사진 찍고 하시고 제가 모시고 저 어무보도 제가 보여서 와서 옆에 쓰게 해서 저한테 찍어주고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내가 21대 제천 단양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런 면은 사실 좀 많이 아꼈죠. 그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후회도 되는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왜 짧은 시간에 와서 저럴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오히려 짧은 시간에 황교안이나 중앙 무대에 프레임을 넣고 중앙 홍보본부장 위원장으로서 뭔가 프레임을 넣고 전략 공천을 받아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네가 그래. 저도 여기서 그런 소문이 좀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경선 잘 됐다고 봅니다. 경선을 해서 여기서 지금 저쪽 후보와 같이 맞싸워서 오히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됨됨이를 서로 구분을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제천단에 와서 상대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글도 잘 써주고 소문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단에 오히려 저쪽이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엔 이런 인물이 제천단에 필요하다 하면은 저를 선택하시는 거죠. 오히려 전략 공천으로 해서 뒷소문이 무성사가 지금 청주나 인천이나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시끄럽거든요. 제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심 그래도 전략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게 후련합니다. 오히려 이 짧은 시간에 열심히 뛰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박창식의 힘이 짧은 기간에 얼만큼 그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도 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좀 얻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네네. 드리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은 사실은 충북 도내에 단수 공천이 된 지역이 많은데 중부 3군과 제천 단양 선거구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다섯 번째 도선에 나서는 엔태영 전 시장님과 어쨌든 경선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그 권석창 전 의원의 지지 세력이 좀 대거 박창식 전 의원 쪽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엄태영 전 시장과의 경선에서의 승리 전략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물론 권석창 전 의원이 국토부 시절에 국회에 저를 찾아와서 이건 사담입니다만 사담도 아닙니다. 제가 제천 단양에 나오면 본인을 차차게 보겠다고 와서 저한테 그 로텐더홀에서 그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차여차해서 비례대표 중에 가장 지역을 먼저 받았어요. 한 20명 중에.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그렇게 고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향에는 어르신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넘나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구리를 갔죠. 구리가 그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 와서 한 18%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4%, 3% 정도 차이로 졌습니다. 아직 험지거든요. 지금 그쪽에 민당 사무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윤호중 자리거든요. 그래서 윤호중이 투표 전에는 제가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3당이 붙는 바람에 제가 이제 고개를 마셨는데 지금 권석창 의원의 어떤 지지세력이 저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오면 저는 박수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세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또 어무보 세력이 또 어무보한테 지쳐서 새로운 인물한테 가야지 저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 한 2달 남기고 내려오는 사람이 제천장에서 뭐를 알겠어. 아니야. 나는 시장 2번엔 어무보가 나. 그래서 어묵을 택할 수도 있고, 그건 아마 시민의 판단이 아마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시민들이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 위주로, 남은 기간 저는 전략으로 모바일,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부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팩트가 있는 이런 걸로 많이 보내드리는 게 저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만나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을 때 한 사람 한 분이
오히려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한테 알리는 거. 그 획득 어떤 분이 알리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우리끼리 싸움이라고 참 뭐하지만 이건 진짜 축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인물이 미래, 통합당의 제천야구 후보가 된다면 아마, 엄청난, 우리 전국에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그동안 이제 뭐 일부 시민들이 뭐 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전에 뭐 지역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뭐 자부심을 가지신 게 있다면 물론 제가 모두에도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제가 뭐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어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불이 같지만 불이 지역 외에 어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매달 몇 번씩 내려와야 되고, 크고 작은 축제에는 제가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찾아왔었고, 그래서 제천에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청풍에 작가 클러스터라는 스튜디오들을 만들고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드라마 촬영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만드는 거에서 350억을 제가 제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받고 제천에 예산이 떨어졌죠. 제천시에. 근데 그게 1년 후에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어쨌든 그거를 서로 그거 아까운 돈을 350을 갖다 넣었는데 그게 지금 진천으로 갔습니다. 진천으로. 이거는 뭐냐? 제가 갖고 온 돈이 제천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뭐 도에서 내고 지방에서 내니까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천 열악상.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내야 될 법도 한데 뭐 저의 의견은 없었고 결국 그게 제천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뭐 여기서 제천에 쓰이지 못한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천이 전국의 문화관광 체육 쪽에 전국에 5개 시군이 선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최명현 시장 계실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최명현 시장 보고 이 우떡 먹고 와이사스 걷어붙이고 프레젠테이션 하셔라. 문화부에 가서. 문화부에 하셨어. 저한테 들기름 2병 들고 오셨더라고. 최 시장님이.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그 들기름 참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제 방에다가 의림지 사진. 겨울 큰 대형. 그거와 도담산봉. 그게 제 국회 방에 양쪽에 팍 있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저희 사무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됐어요. 제천시가.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5억을 7년 동안 받던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관광부에 있는 국장, 차관 다들 뭐 저희 어떤 산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 한 통으로 그건 뭐 제천 단양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단양은 관광지로 좀 돼 있고 제천에 그걸 넣고 단양에는 노인병원 또 뭐 기타 등등 작지만 뭐 도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뭐 제가 알기로 국회에 있을 동안에 한 20억 정도 이상씩 그리고 또 그렇게 받은 이유도 기재부에 제천고 출신이 있어요. 이재우라는 지금 서기가 이제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좀 그 다음에 그 예산실장 1년에 예산을 받으려면 한 4,500조를 주무르는 게 예산실장 아닙니까? 그분이 저 단양 출신입니다. 박춘석 실장이라고. 그분이 저하고 또 친구고 학교 같이 하는 다녔지만 여기서 다니다 이제 대전으로 갔는데 그분이 있어서 제천 단양에 사실은 많은 예산 인프라를 넣습니다. 아마 박춘석 실장하고 저하고 또 송강호에 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천 단양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1박 2일 프로그램이 몇 번, 제천이 한 2번, 단양이 한 번, 전국 노래자랑이 단양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촬영 많이 옵니다. 영화 촬영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제가 그 대중문화 쪽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공문을 각 영화사 아니면 뭐 드라마 제작사 협회장을 하면서 각 드라마 산하가 지금 한 50개 단체가 있으니까 제작사가 거기 공문을 보내서 제천 단양에는 무궁무진한 촬영 장소니까 거기서는 뭐 가면은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군에 얘기하고 시에 얘기해서 촬영을 저와 관계없이 또 무지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보면 제가 아까 낯설지 않다고 그랬는 게 그만큼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은데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 경제가 사실은 잘 만들어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배용준을 태영사신기를 단양 제천에서 촬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잘 곳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뭐 제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막 민박도 뭐 단양군에서 민박 찾으러 다니고 뭐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는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경제하지만 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제천하면 랜드마크가 뭔지 단양하면 랜드마크가 뭔지 뭔가 이게 단양가 뭘 사야지 집에 갖고 갈 수 있을까? 제천에 오면 뭘 사야 될지 안동은 화해마을에 화해탈이 있고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이 있듯이 제천에 이런 관광지에 뭐를 사가야 되는지 단양 마늘밖에 없어 그러면 제천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제천 단양을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이건 박창식이 해서 왔다. 이게 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빨리 알고 지금 2달 만에 왔어도 아마 그만큼 인지도를 넓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 네. 저는 반산동 시민입니다. 네. 제천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침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천 단양이 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님이 상당히 참 영향도 있으시고 중앙부대에서도 뭐 인맥도 배우시고 국회의원을 또 초선이 아니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저들이 전 그전에 그 공평을 한번 나왔습니다. 또 가보니까 소설가 한 사람이 고향을 먹이 살린다 이런 그것을 느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후보님께서 무슨 획기적인 이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데 이것을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쪽에 우리 그 시민들이나 여기다가 홍보가 돼가지고 빨리 돼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유명한 분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좀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너무 짧아서 이게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했던 걸 좀 함축해서 제천단의 문화관광 1번지로 천지계획을 이루겠다. 그게 얘들 그 함축했지만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경제가 침체된 게 지금 여기서 무슨 건설을 살고 아니면 뭐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요원하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여기 그대로 있는 자연 환경이 천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 이런 걸로서는 굉장히 어떤 이벤트만 잘하면 시와 단양군이 같이 모여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벨트를 하나 묶어서 테마를 하나 묶어서 간다면 리조트, 관광시설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그러면 그걸 놓고 예를 들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중앙무대에서 하는 해외에서 이쪽에 촬영할 때 제가 그 어벤져스 아마 보셨겠지만 영화를 어벤져스 2를 제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을 때 한국 영화사 일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 아주 좀 못 살고 이런 동네만 촬영해 가는 거 아니냐? 왜 쓸쓸한 그 겨울에 찍느냐? 그렇지만 그
그 헐리우드 영화가 그 몇천억 들어서 만든 영화가 서울에 와서 찍는 그 분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어떻게 갖고 왔느냐. 그거를 갖고 서울에서 찍으면 100억을 쓰면은 100억을 다시 50억을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안 왔으면 캐나다나 이제 호주로 가는데 그 온 배경이 제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로서 10억을 거기다가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죽어 있었는 거죠.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법이 살아있는 거죠. 법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참가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유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대도 받았고 촬영장에. 근데 그 주인공을 뭐 만나게 해주겠다고 뭐 막 그런 데 갔는데 뭐 헬멧을 쓰고 있으니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가이다마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 사진을 찍고 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한편이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를 뭐 이 고장이 제가 그 전문이가 오겠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거에 전 밑바탕이 깔려야 된다고 해요. 그게 밑바탕 깔리면 예를 들면 여기에 특산물도 잘 팔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경제도 팔리고 뭘 만들고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영화 한 편 이런 게 나라를 살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 한 편 보고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먹고 쓰고 뭐 마시고 입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제천단장에 오면은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개발한 팀을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 그거 연구하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중앙에 있는 그런 분들을 여기다가 계속 모셔오고 이어령 장관 같은 분이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좋은 도시 지금 그냥 공약은 아니지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도시 만듭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래도 저는 할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저는 할 겁니다. 자, 이제 더 질문해도 이제 대답할 게 없어요. 네. 이 대답을 너무 이제 한번 질문 어려운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마치 좋은 글 좀 써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제천 시민 단양 국민들 찾아뵙고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자리는 좋은 얼굴로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점이 오셔요. 오셔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씨 화이팅! 네. 네. 박창씨 화이팅! 화이팅!